안녕하신가 친구요. 이번에는 ASP.NET Core 2.1 12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뷰에서도 그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레이아웃이 뭐냐? 그 ASP.NET에서 레이저로 작업을 했을 때 뷰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하나는 실제 웹페이지 상의 컨텐츠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뷰랑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통 부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레이아웃 뷰가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그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프로젝트에서 뷰 폴더에 쉐어드라는 폴더가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메인 레이아웃인 그 언더바 layout.cshtml이라는 파일이 존재하게 돼.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덱스 HTML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기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HTML 기본인 독 타입, 그 다음에 헤드, 그 다음에 바디,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다 보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했을 때 뭐랄까 모든 페이지는 동일한 그런 스타일 시트와 동일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인클루드를 하지. 그리고 동일한 독 타입의 헤드,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닫히는 HTML, 닫히는 바디 태그, 뭐 이런 식까지 다 표현을 하잖아. ASP.NET에서는 이런 공통적인 부위를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발을 할 때 어떤 특정 페이지의 로직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굳이 이런 독 타입이라든지 이런 헤드 이런 걸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작성을 해 놓은 것을 여기도 또 작성을 하게 했을 때는 너무 개발에 불편함이 가져올 수도 있고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이 레이아웃에 있는 내용을 인덱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작성할 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언더바 레이아웃이라는 그런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코어 이 페이지에서 작동할 그 몇 가지의 태그만 작성을 하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개발의 신속성과 복잡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지. 신속성은 높아지게 되고 복잡성은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언더바 레이아웃에서는 보다시피 독 타입이라든지 헤드, 바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크립트 방 내용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 특징적인 게 보면은 environment 해가지고 환경에서 디벨롭먼트 환경일 경우에는 여기를 링크,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가 익스클루드 된 환경일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가 이제 로컬 호스트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 개발 단계에 있을 때는 디벨롭먼트 단계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퍼블리시를 해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디벨롭먼트 단계가 아니라 익스클루드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디벨롭먼트가 아닌 프로덕션 타입으로 타입이 변경이 되거든. 그 타입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우측변에 보면은 그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특정 그 프로젝트에다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프로퍼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야. 혹은 여기 보면은 프로퍼티스라고 여기 정의된 부분 보이지?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고 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고 뭐 이런 쭉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디버깅 탭에 보면은 여기 보면 디벨롭먼트라고 이제 밸류가 정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여기 보이지? ASP.NET Core environment 해가지고 ASP.NET Core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할 단계에서는 디벨롭먼트인데 이걸 만약에 퍼블리싱 하게 되면은 프로덕션으로 이 밸류가 바뀌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덕션으로 이제 퍼블리싱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CSS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CDN을 통해서 이렇게 include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어 놓으면은 괜찮지. 원래 프로덕션에 넘어가게 되면 CDN을 많이 쓰거든. 여기 보면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것도 ASP.NET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fallback 해가지고 그 href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를 먼저 보면 이 홈페이지가 로드가 됐어. 그래서 이 CDN을 접근을 해. CDN을 접근을 했는데 CDN이 예를 들어 404야. CDN이 잘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가끔 부트스트랩도 그렇고 jQuery는 거의 그럴 일이 없어. jQuery는 그럴 일이 없는데 가끔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404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 404가 나는 이유는 부트스트랩에서 운영하고 있는 CDN 서버가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CDN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사실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404가 나면서 이 파일이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웹사이트는 이 CDN이 죽었으므로 UI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스타일 시트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스타일 시트인데 스타일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기능적으로는 발생한 건 아니지만은 UI적으로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트스트랩 파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트스트랩 파일로 UI를 로드를 해야 되잖아. 그게 이거야. fallback.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백하는 거야. 백해서 어디를 참조를 거느냐,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트스트랩 파일을 이렇게 로드를 시키겠다. 이 부분인 거지. 근데 이 fallback을 했을 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 내용은 뭐 아래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테스트 클래스라든지 테스트 프로퍼티라든지 밸류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부트스트랩에서 정의된 클래스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fallback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얘가 CDN인데 404인지 아닌지는 사실 이게 한번 접근을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 그리고 접근을 했는데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는데, 다운로드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404가 아니라고 해서 이 스타일 시트가 제대로 된 스타일 시트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ASP.NET 코어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어. fallback 해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어떤 이 파일 안에 클래스, 그 ID가 아니고 클래스를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SR only가 있니? 해서 테스트를 했어. 있네. 오케이. 그럼 프로퍼티 중에 포지션이라는 게 있니? 테스트를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밸류 중에 앱솔루트라는 밸류가 있니? 해서 이런 세 가지의 테스트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CDN을 쓰는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오류가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호스팅하고 있는 부트스트랩 파일을 가져오겠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 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SP-append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site.min.css 파일이 ASP.NET 코어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특정 버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오전 1시에 어떤 사용자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 CSS 파일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를 접근하면 CSS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겠지. 브라우저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오전 1시에 CSS 파일이 받아졌어. 근데 1시 10분경에 우리 개발자가 이 CSS 파일을 변경을 했어.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동안 이제 1시 15분경에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사용자가 한 번 더 접근을 한 거지. 우리 웹사이트를 접근을 했는데, 브라우저가 판단하기에 CSS 파일은 변함이 없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캐시된 CSS 파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시 10분에 변경했던
그런 특정 UI 변경 사항들이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특히 이런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냐면은 파이어폭스랑 크롬이 유독 좀 심해. 그러니까 CSS 파일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한번 로드 시켜버리면은 자동으로 캐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운영진들에게는 참 좋은 기능이긴 해. 왜냐면은 CSS 파일이 아무리 작은 크기긴 하지만 서버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트래픽조차도 아껴주겠다는 건데, 아껴주는 건 아껴주는 건데 변경된 사항은 정확하게 변경이 되어야지. 근데 이 똑같은 이름의 CSS 파일이다 보니까 크롬이 판단하기에 똑같은 파일이구나 하고 새로 다운로드를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정된 내용이 즉시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ASP append 버전 true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게 되면은 어떤 CSS 파일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변경이 되었을 때 프레임워크 내부적으로 혹은 이 파일명에다가 버전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자동으로 시켜줘. ASP.NET 코어 프레임워크에서. 그렇게 되면은 크롬이 딱 이렇게 하는 거지. 똑같은 파일인데 버전 번호가 있네. 이전에 내가 받은 거랑 한 비교를 해볼까? 이전에 받은 거는 3버전이었고 지금은 4버전이네? 그럼 새로 받아야지 하고 새로 받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CSS 파일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수정이 됐을 때 브라우저가 이 부분을 재접근했을 때 이게 다른 파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렵게 작성되어 있긴 하지만 뜯어보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이 부분은 언더바 layout.cshtml에 정의된 그런 기능들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해줬어. 해줬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봐도 동일하게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동일한 방식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서도 이제 개발 환경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개발 환경인데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append 버전을 하고 있어.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 CSS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개발을 하는 환경에서도 자주 변경할 사안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 그 이유인 즉슨 어쨌건 그 웹사이트 개발 플로우상 디자인이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 디자인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테스트가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SS 파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함이 자주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하는 동안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를 좀 수정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테스트를 할 때마다 크롬에다 띄우면은 우리가 이제 수정했던 내용이 즉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테스트로 해가지고 크롬을 띄운 상태에서도 크롬 내부적으로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캐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캐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캐시되는 건 캐시 기능대로 사용하되 우리가 이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즉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append 버전 해가지고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버전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도 fall out 해가지고 fall out을 했을 때 소스가 뭐냐, 이 소스를 참고를 한다. 그 다음에 fall out을 하는데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걸 테스트를 하느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특정 자바스크립트에 정의된 객체를 한번 선언을 해보는 거야. jQuery 같은 경우에는 window.jQuery.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jQuery 구문을 써서는 안 돼. 오직 그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만 작성을 해야 돼. 그 이유인 즉슨 jQuery 자체도 어찌됐건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jQuery가 라이브러리로 인클루드 되기 이전에는 뭔 소린지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가 뭔 소린지 아는 내용, 그러니까 같은 뭔 소린지 아는 내용이 뭐냐면은 기본 자바스크립트이거든. 그래서 기본 자바스크립트상 어떤 특정 객체, 예를 들어 jQuery를 테스트를 해본다 할 때는 window.jQuer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 그리고 좀 밑에 보면은 부트스트랩도 있는데,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jQuery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뭐 jQuery 뭐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그러니까 jQuery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jQuery만 인클루드 돼 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뭐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window.jQuery.fn window.jQuery.fn.modal 그 여기에 정의된 이 부분들은 jQuery에서 정의되었다기보다는 bootstrap.min.js 파일 안에 모달이라는 어떤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bootstrap 안에 있는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그래서 jQuery 테스트 해보고, jQuery 안에 또 fn이라는 기능을 또 테스트 해보고, fn이라는 또 기능 안에 모달이라는 테스트를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크로스 오리진이나 뭐 인테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CDN 사용할 때 이렇게 붙여달라고 하는 케이스인데, 이건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이건 본인 사항인데, 보통 이제 권장하는 거는 그냥 붙여주는 걸로 사용을 하는데, 나도 이걸 붙여주는 것과 안 붙여주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근데 한번 내가 알게 되면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 다음에 하단부에 렌더 섹션. 이 렌더 섹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레이아웃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이제 메타 태그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헤드 안에 있는 CSS 파일, 혹은 공통적으로 작성되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작성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정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정 부위는 여기서 각 개별적인 그 뷰에서 작성을 하고, 전역적인 부분은 언더바 layout.cshtml에서 작성된다는 부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 언더바 layout.cshtml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골뱅이 해놓고 렌더 바디라는 부분이야. 이 렌더 바디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이 렌더 바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렌더 바디가 뭐냐면은 인덱스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했다고 치자. hello world 라고 작성을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실제 인덱스 페이지를 로드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알겠지? 이 렌더 바디라고 선언된 부분만 변경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개별적인 웹페이지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이 페이지도 실질적으로는 렌더 바디 대신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뷰들은 이 렌더 바디 이 부분에서 변화한다. 그래서 이 언더바 layout.cshtml에서 렌더 바디를 선언하지 않았다면은 이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렌더 바디 함수를 반드시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 이외에 특정 부위만 계속 변화할 거라면은 특정 부위 변화한 부분에다가 렌더 바디를 선언을 해줘야지 정상적으로 언더바 layout.cshtml 사용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리고 뭐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아웃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개별적인 뷰에서 어떤 특정 레이아웃을 쓰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어. 근데 이걸 실행을 하면, 예를 들어 홈에 있는 index.cshtml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헬로 월드 해놓고 나머지 공통 뷰가 공통 레이아웃이 쭉 표현이 된단 말이지. 보면은 지금 우리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게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런 내비게이션들 보이지? 이런 내비게이션들은 어디서 정의됐냐면은 아까 봤던 언더바 레이아웃.cs html에 저기가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런 언더바 레이아웃.cs html을 사용한다고 한 적이 없어. 프로그래밍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는다면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는 게 맞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뭐 언더바 레이아웃.cs html을 사용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적용이 됐단 말이지. 이상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싶은데 특정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은 그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이 부분을 좀 확장을 하면은 여기 쉐어드 폴더에 보면은 쉐어드 폴더가 아니구나. 뷰 폴더에 하단부에 보면은 언더바 뷰 스타트.cs html이 있어. 이 언더바 뷰 스타트.cs html은 이것도 전역적인 CS HTML인데 어떤 뷰 페이지건 이 뷰 스타트.cs html을 한번 거치거든. 이거는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거칠 때에 기본적으로 정의될 뭐 함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뭐 뷰 전역적으로 설정하고 싶은 밸류가 있다고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레이아웃은 언더바 레이아웃이라고 선언된 부분이 있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서 뭐 레이아웃 설정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공통 부위인 레이아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만약에 그 언더바 뷰 스타트.cs html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삭제를 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면은 자 이거를 리프레시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되지. 공통 부위가 다 날라갔단 말이지. 보면은 지금 여기 개발자 도구에 보면은 바디 부분에 헬로 월드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보이지. 근데 이상한 건 여기 헤드랑 뭐 이런 것들은 정의가 됐는데 이거는 그냥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정의를 해줬다고 볼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웹서버에서 나갈 때부터 자동으로. 왜냐하면은 기본 태그는 독 타입 빼고 HTML 헤드 바디 부분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를 했을 거야. 웹서버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고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컨텐츠만 이렇게 딱 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언더바 레이아웃 여기선 좀 .cshtml까지 작성을 안 해도 되고 그냥 cshtml 빼고 특정 레이아웃의 이름 언더바 레이아웃까지만 정의를 해주면 되겠어. 그럼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전역적으로는 언더바 레이아웃.cs html을 사용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특정 뷰, 예를 들어 뭐 about 페이지만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간단한 방법이야. 여기 홈에 about.cs html 들어가서 여기에 상단부에 보면 이런 그 @기호 해놓고 이제 C# 코드를 작성할 수 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레이아웃은 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돼.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 이 about 페이지에다가 해줬어. 자, 홈에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통 부위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면서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부트스트랩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면 about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지. 뭔가 공통 부위가 싹 사라져 버리고 그 안에 컨텐츠만 딱 남게 됐지.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널 해서 재정의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혹은 여기에다가 내가 커스텀 레이아웃을 뭐 정의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다가 다른 레이아웃을 뭐 정의해 줘도 돼. 예를 들어 뭐 새로운 레이아웃을 한번 넣어줘 볼까? 그래서 오른쪽에 쉐어드 폴더에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이런 메뉴에서 add를 눌러주고 add에서 new 아이템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템플릿이 나오는데
이 중에 뭐 여기서 선택을 해줘도 되는데, 여기 보면 웹에 들어가면은 여기 더 다양하게 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레이저 레이아웃이라고 보이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뭐 레이아웃 뭐 another 뭐 레이아웃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 아니면 레이아웃 2번 뭐 레이아웃 3 이렇게 적어줘도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준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줬다고 치고, 그래서 about 페이지에만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싶다 할 때는, 자 레이아웃은 해서 another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 물론 여기서 이제 인텔리센스가 작동을 하면 좋은데, 이 인텔리센스가 작동을 하지는 않아. 작동을 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F2번 눌러서 이름만 복사를 한 다음에 뭐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돼. 만약에 이 부분도 뭐 인텔리센스를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런 편의성을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젯브레인사의 그 리샤퍼 이 리샤퍼를 사용을 하면은, 이 리샤퍼가 자동으로 이 여기서 리샤퍼 인텔리센스를 작동하게 되면은, 이 여기에 쉐어드 폴더에 정의되어 있는 그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인텔리센스로 보여주거든. 그걸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인텔리센스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 부분 알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해보면, 자 여기서 인덱스고, 여기서 about을 클릭하게 되면은 another layout입니다 해가지고 about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수의 레이아웃을 정의를 하는데, 특정 페이지만 특정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재정의를 해주면 되고, 전역적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이아웃은 일단 놔두고 테스트로 만든 레이아웃, 한번 그냥 이걸 예를 들어 another layout이 뭐 그냥 이름을 뭐 테스트 언더바 테스트 레이아웃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뭐 전역적으로 싹 다 바꿔주고 싶다고 할 때는 여기서 언더바 뷰 start.cshtml에서 언더바 레이아웃을 언더바 테스트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프로덕션 환경에 있는 레이아웃은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적용할 레이아웃을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이건 뭐랄까 전역적 변수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이 레이아웃 부분에서 또 다른 거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또 이런 거야. 자, 이런 거 일단 다 닫아주도록 할게. 이번에는 인덱스 페이지로 간 다음에, 자, 이 섹션이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할게. 섹션이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 언더바 layout.cshtml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하단부에 보면은 렌더 섹션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렌더 섹션 중에 스크립츠라는 이름의 렌더 섹션이 보일 거야. 이거 required 해가지고 fal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개별적인 섹션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야. 근데 이게 필수냐? 필수가 아니다. 필수가 아니고 어떤 특정 섹션을 동적으로 작성해 줄 수 있는데, 그 이름이 스크립츠라는 섹션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선언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해. 골뱅이 @기호하고 그 다음에 섹션, 여기서 섹션은 소문자야. 자, 이걸 좀 크게 해서, 자, 골뱅이 해놓고 섹션을 해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점 누르게 되면은 인텔리센스가 작동 안 하는데 스크립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h1 테스트
뭐 섹션 뭐 스크립트 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거를 딱 실행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딱 표시하게 되면은 물론 이 부분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름을 잘못 적었구나. 스크립트 맞는데? 미안. 자, 아까 내가 뷰 스타트에서 테스트 레이아웃으로 바꿨는데, 테스트 레이아웃에서는 렌더 섹션이 없지. 렌더 섹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렌더 섹션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레이아웃을 쓰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오류가 발생해. 그래서 여기 전역적인 언더바 뷰 스타트에서 기본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지. 여기 특징은, 여기 검사를 해보면은 스크립트 파일 뒤에 이 해당 섹션이 작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 보이지? 이것만 봐도 대충 웹에 대한 웹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들은 대충 감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웹 앱을 작성을 하다가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site.js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SP.NET 코어에서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성을 할 수 있는 site.js 파일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이제 우리 같은 개발자가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코드를 쭉 작성할 수 있는 곳인데, 이 site.js 파일에다가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 넣어줘도 돼. 다 넣어줘도 되는데, 다 넣어줬는데 만약에 얘가 100만 줄이 넘어갔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100만 줄이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이 100만 줄 중에 인덱스 페이지에서 사용할 코드가 전혀 없다면, 혹은 뭐 30줄만 사용할 거라면, 우리가 매번 이 site.js 파일을 로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물론 이 100만 줄이 작성된 site.js 파일이 매번 로드가 되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이제 크롬이라든지 파이어폭스에서는 자체적인 브라우저 내에서 동일한 파일이면은 아까와 같이 캐시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 받은 걸로 계속 돌려쓰기 하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 근데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그걸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브라우저 설정에서 매번 캐시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크롬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시크릿 창 있잖아. 시크릿 창을 했을 때 이 JS 파일이 매번 새롭게 로드가 되거나 아니면 캐시가 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캐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 시크릿 창을 이용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시크릿 창을 닫아버리면은 시크릿 창에서 사용했었던 자바스크립트나 CSS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를 시키거든. 그랬다가 또다시 이 사람이 또 다시 똑같은 사이트를 한 5초 있다가 다시 또 접속을 했을 때, 그럼 또 100만 줄이 들어있는 JS 파일을 또 로드 시킨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는 이게 100만 줄이니까 뭐 크기도 크겠지. 용량도 크고, 그러면 우리의 웹 서버도 부담이 가는 거지. 근데 우리의 홈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아예 이 JS 파일이 없어도 되거나, 아니면은 있어도 30줄 정도의 코드만 사용을 한다면 뭔가 이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생긴 게 이 섹션 기능이야. 자, 그러면 이 100만 줄 중에 예를 들어 30줄만 사용한다.
그럼 30줄에 대한 스크립트 내용을 여기에다 담아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치자. 이게 뭐 30줄짜리라고 치면은 이게 여기서 30 뭐 네, 이게 빠졌다. 빠지면은 얘가 99만 줄이 되겠지. 99만 줄이 되고 99만 9천 줄 뭐 몇천 줄 되겠지만 어쨌건 좀 줄어들겠지. 사이트.js에 대한 집중률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개별 웹페이지마다 분산이 되겠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이지? 얼러트 창이 뜨면서 이 특정 이 인덱스 페이지에서만 이 부분이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 어바웃 페이지를 가면 어바웃 페이지는 아까 그 레이아웃이 잘못 적용됐으니까 컨택트를 한번 가보면 컨택트에서는 작동을 안 하지만 홈 슬러시 인덱스 페이지에서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걸 소스 코드 상에서 보게 되면은 자, F12번 눌러서 한번 소스 코드를 볼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른 스크립트 파일이 모두 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만 사용할 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만 이렇게 명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좀 분산화시키고 싶을 때는 언더바 레이아웃 환경에서 렌더 섹션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 적절하게 스크립트 파일을 좀 분산화시킬 수 있고, 스크립트 파일을 분산화시키면은 우리 웹사이트를 접속을 했을 때 응답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딩이 완료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렌더 섹션의 기능을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렌더 섹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다른 걸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럴 일은 잘 없겠다만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작성도 가능을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작성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면 되는데, 사실 렌더 섹션은 이렇게 두 개 작성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냥 여기 하나에다가 또 다른 이런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스크립트 파일 이외에도 스타일 시트도 여기서 적용이 가능해. 그래서 링크 해가지고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유용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required에 true라고 되어 있잖아. true라고 설정을 하면은 이 섹션이 선언이 되지 않는 그 각 세부 뷰에서 이 부분이 선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류가 발생을 할 거야. 왜냐면 저거는 필수다 라고 명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됐는데 컨택트에 가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오류 내용이 보이지. 렌더 섹션에 이 부분이 반드시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선언이 되지 않았어 라고 브라우저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부분을 required에 false로 적용해 줘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ASP.NET Core MVC 프로젝트에 생성했을 때는 이 상태가 가장 기본 설정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 언더바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